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 사실 처음 또 이슈화가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제 해서 문제 제기하고 박용진 의원이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적으로 알리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거 본인이 다 했다고. 그래요? 상도이가 없는 의원이네. 처음에 이게 문제다 해서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2017년 2월 저희 단체 생기기 전이에요. 저희 단체는 4월에 첫 모임을 했으니까 근데 2월에 국무조정실의 부패척결 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몇 명 안 되지만 여기에서 전국의 대형 유치원 어린이집 합쳐서 100군데 정도를 특별감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2016년에 했을 거 아니에요. 2017년 초에 발표했으면.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니까 저희 단체 모인 후에 그런 거 맞냐? 그러니까 서로 한 거죠. 와 너무 충격적이다. 거기에 이제 성인용품 샀다서부터 술집 갔다서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0군데 걸렸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한 50군데 평균 비리금액 그러니까 딱 산술 평균 냈을 때 한 유치원당 3억 3천 골 부당집행금액 그러니까 비리금액이 하고 어린이집은 한 어린이집당 6,500만 원 골. 그러니까 비리가 유치원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학부모 부담금이 크니까 그런 게 밝혀졌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이제 보도자료에 조사한 것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유치원 이름이 다 세모 유치원, XX 유치원, 00 유치원. 그 유치원명이 안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국무조정실에 이거 발표 잘 하셨는데 어딘지 모르면 해당 유치원 다니는 부모들은 폐업하는 거 아닌 이상에 자기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인지 몰라요. 과태료 물고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국민 알 권리 현저히 침해한다 그래서 처음에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는 비공개 받았고요. 그러니까 유하경 변호사랑 같이 행정소송 한 거죠. 인천에서? 네. 인천하고 국무조정실 두 군데만 찝어가지고 소송했는데 승소했죠. 올해 5월에 둘 다 승소했고요. 근데 그 전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 때 그 비리 요청 명단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는 시민이 주라고 했을 때보다는 더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언론 MBC에다가 단독으로 줘가지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박용진 의원 엄청 이렇게 회자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두리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MBC 기자 한 명이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면 시민단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혼자 다 한 것처럼 했냐는 식으로 기자를 쳐다본다. 그 기자.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취재하고 준비했던 기자가 옆에서 봐서 그 고군과 노력을 아는데.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 SNS에 이런 거 오래 같이 했던 시민단체와 그러니까 정치하는 엄마들 어디도 고생했다고 본인 페이스북에 좀 쓰시긴 했어요. 아니, 그래도 서운하다. 아니면 서운하진 않고. 제가 서운하다. 네네. 그럼 저희 그 정치하는 엄마들 페이스북에도 그 밑에다 이렇게 짤막하게 박용진 의원님 고생하셨다 한 줄만 딱 넣는 것 같아요. 박영진. 그 정치하는 시민단체가 먼저 할 때 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엄마들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 아니면 이런 문제에 관심 없고 정치인은 MBC도 저희가 안 줬으면 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말고는 사실 이런 이슈에 관심 있고 파고들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안 하면 그런 얘기라서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이 했다는 얘기를 굳이 강조 드린 거고요. 그때 했던 게 국무조정실에서 그 유치원 이름 명단 달라는 거랑 이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이제 6년입니다. 6년 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사립유치원 운영은 그냥 자기 마음이었어요. 근데 누리과정 지원금이라고 해서 국가재정이 사립유치원에도 사립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된 후에는 교육청이 가서 감사할 명분이 생겼고 사실 교육부도 정치하는 엄마들이 들쑤시기 전에는 5년 동안은 비리 있는 거 알았어. 근데 묵인하고 은폐했던 게 교육부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기들이 생각이 있었으면 유치원 감사해봤더니 문제다라고 터뜨렸어야 되는데 저희도 국무조정실에서 안 해줬으면 이런 거 있는지 몰랐잖아요. 저희는 끝까지 파 들어간 거고 사실 교육부도 저는 되게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립유치원에서 횡령사건, 통틀어서 비리사건, 비리사건이 많은데. 이제 세상에 밝혀졌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이제 활수치된 건가요? 지금 한수가 부모님 환급이 있겠고 그 다음에 교비회계랄까 원장이 교비회계는 그 유치원명 통장 있죠? 거기서 잘못 나가게 있으면 다시 유치원 통장으로 환급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국고 환급 나라에 해야 돼. 그렇게 보통 또는 4개 이제 세금 포탈한 것들은 다시 세금 내야 되고 그렇게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문제는 학부모 환급
네. 안 되고 방법 있죠. 절차 같은 게 어렵고 안 되고 유치원이 네.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학부모한테 돌려달라 한 거에 대해서 유치원이 순순히 내주지 않고 있고 또 사실 교육부도 감사해서 밝혀내고 돈 찾는 거는 부모들이 알아서 했어야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감사해서 적발됐으면 사실 환급되는 과정에서도 교육청 역할이 있는데 네. 경주교육청도 그런 면에서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학부모들이 소송해야 되고 이거 너무 부당하잖아요. 네. 경주유치원이 범죄 수익 학부모 환급 그 금액이 12억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네, 근데 적은 액수 아니죠. 그거를 근데 환급 결정이 학부모 환급 결정이 내려졌는데 지금 이제 아무런 조치도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진행 사항은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딱히 이루어진 거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해보면 유치원마다 사정이 있는데 각 유치원에서 이제 환급금을 몇억 원, 뭐 12억, 20억, 30억 돌려줘 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돌려줘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러면은 누구한테 얼마 돌려줘?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그럼 이제 다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네. 자기도 파악을 못할 정도의 그게 돼버린 거죠. 이제 혼화돼서 네. 누구한테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법원으로 가서 돼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일이죠. 아니 궁전유치원 감사했는데 학부모 아까 환급이 12억이라고요? 네, 12억이다 했을 때는 금액 부담. 경기도교육청 감사한 데는 왜 12억인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얼마 뭐 그렇죠. 얼마. 그러니까 네, 경기도교육청 네. 입장에서는 네. 당신들이 그러면 2014년도 뭐 15년도에 다녔던 학부모들 계좌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네. 물론 맞아요. 계좌를 없앴을 수 있지만 이분들은 학부모 그 연락처 갖고 있고 학부모 계좌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거를 다 주면 이제 경기도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 할 텐데 여기는 비리 금액이 작았던데 한 1억 5천 정도? 네. 경기도에서 그 환급하는 과정에 좀 개입을 했던 사례인데요. 그렇게 했더니 본인들이 그거 주기 싫다고 해서 그 세무사 네. 있죠. 고용해서 한 3일 만에 어느 부모한테 얼마 주고를 자기들이 이렇게 맞춰서 냈대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에서도 당시에 무슨 뭐 방과 프로그램 뭐 해가지고 얼마다라고 했으면 사실 뭐 아주 십수년 된 문제 아니면 찾아 들어가서 그때 방과후 들었던 아이들 몇 명 그 아이들 학부모한테 이렇게 네. 환급한다고 연락 주고 하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데 그냥 그것까지 못 나오고 있죠, 지금. 네, 감사 결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크지 않을까요? 그 사립 유치원 경우에는 뭐 환급하는 것도 뭐 의지만 있으면은 뭐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했어요. 편이에요. 근데 경기도 교육청도 아주 이욕적으로 감사를 하다가 사실은 작년에 유치원 비리 사태 터지기 직전에 이재정 교육감이 예. 더 이상 이제 우리 그 감사실은 사립 유치원 감사 안 하겠다고 입장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 이슈로 터질 줄 모르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모종의 뭐 압력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터지니까 갑자기 그 입장 바꾸고 그랬는데 현재 경기도교육청 감사실이 그래서 그 과거 멤버들이 아니고 그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어떤 크게 조언을 구하거나 협업을 전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던 어떤 감사관들이 분들이 그냥 다 이제 딴 데로 흩어졌죠. 발령나고 흩어졌죠. 야, 참 진짜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바깥에서 불거지는 어떤 뭐 행정 사건이나 좀 크게 한마디로 해먹었던 네. 이런 것들이 딱 밝혀지는데 시민으로서 나중에 이 결과를 딱 듣고 나서 굉장히 허망함을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방어해버려서 종전과 똑같이 하던 거야. 네. 아니면 굉장히 축소시켜서 조금의 가태료만 내고 그대로 다 해먹고 살고 있어. 네. 이런 걸 알았을 때는 정말 너무 허망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문제제기 처음 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비리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 다시 이 유아교육 현장이 옛날 뭐 이렇게 그 도돌이표되면 그러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해봐 이게 그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도록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화가 나고 자꾸 어두워지지만 이 부분이 자체가 문제가 되기가 됨으로써 사회가 또 밝아진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평범한 엄마들이거든요. 분들이 나선 나선 않으신 것 같아요. 한 명 빼고. 저희 회원들은 다 이런 뭐 정치 또는 시민운동 해왔던 분들이 하는 게 전혀 아니고 다 그런 네. 게 생애 처음이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희한테 희망이라면 처음에 할 때는
너무 답답해. 막 비리 이런 거 보면 너무 화가 끓어. 그러니까 네네. 기본 그런 성향은 있는 분들인데 어. 어떻게 자기가 움직일 길이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목소리 내면서는 네가 했다고 바뀔까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한유총 뭐 아니면 막 자유한국당 이런 데 네. 거대한 그 거대한 힘들을 엄마들 몇 명이 했다고 움직일 수 있을까 하지만 부족한 면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변화도 시작되긴 했잖아요. 그죠? 갈 그럼요. 길이 멀지만. 네, 네, 그럼요. 그래서 하니까 좀 바뀌더라. 이게 저는 희망이고 제일 밝은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하면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시흥에서도 좀 맞아요. 만나시고 네. 시흥의 문제는 시흥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시흥의 성민 언니나 네. 수연 언니 이런 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사회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네. 아니면 좀 이렇게 진보적으로 활동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원하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 이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구의 중력이 있어서 공을 던지면 땅은 계속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 던지고 있는 거거든 이게. 시인이시네요, 저 기자님. 모두가 다 그 기득권에서 안주하려고 받기 싫어하고 우리 그대로 해먹고 싶고 한단 말이지. 굉장히 힘든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 보니까 이런 단체에 속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빛나 보입니다. 맞아요? 네. 아주 비나요? 네, 많이 원래 되게 어두웠는데. 네. 장하나 활동가 시흥에 와서 네. 이제 성평등, 여성 정치, 뭐 당사자 정치 등 관여를 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못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시흥 TV 통해서 한 짧게 요지 정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여성 정치, 성평등하고 돌봄에 대한 얘기를 특히 저한테 하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헌법에서 관련된 조항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돌봄 또는 살림 같은 게 한국에서는 집안일이란 말, 다 사적인 일이고 또 집에서도 엄마가 독박으로 해왔잖아요. 근데 돌봄과 살림은 국가 책임이다. 그 헌법에 나와 있어요, 맞죠? 나왔습니다. 네. 네. 사회보장,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국가 책임이고 만약에 치매 환자가 나면 막 가족끼리 전전긍긍하는 게 저는 위헌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주장하고 싸우는 게 정치하는 엄마들이다. 그래서 예로 어린이집 얘기도 드렸고 오늘 강연에서도 치매 요양 얘기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너무 부자라는 거죠. 사실 이분들이 그런 돌봄의 공백을 사실 그 정도 자산이 있으면 그 시장에서 사서 해결이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없는 서민들이 요양병원이 월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양원 알아보는데 저희 남편이 한 3주 검색했거든요. 웹 검색을. 좋은 요양원 추천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복지 선진국은 가까운 데 보내는 게 장땡이면 선진국이에요. 어린이집 유치원이든 뭐 맘카페 우리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라고요. 전국 어디 가든 급식 서비스 균질하고 돌봄 서비스가 균질하고 이게 선진국인데 여기는 너무 둘중날 돌봄의 국가 책임 그리고 그걸 사실은 목소리를 내서 그 사회를 바꿀 거는 우리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들은 그 몰라서도 못한다 이 얘기 했죠. 오늘 우리는 정치 안 하잖아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관계자들 협회들이 정치를 안 하겠냐고요. 그럼요. 정치를 안 하면 당하고 산다 뭐 이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우리가 밖에 나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치 영역에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그쵸. 버스, 도로, 어린이집 뭐 여러 가지 다 정치 영역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텔레비를 딱 보고 중앙의 어떤 청와대 이야기, 국회 이야기는 이야기하지만 내 집 밖에 딱 나와서 어떤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주치는 것들이 다 정치 영역에 있으니 이분들이 정치에 다 참여하는 것이 저 주제로 한번 또 불러주시면 제가 할 말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정치 많이 안다는 분도 이제 중앙정치 돌아가는 건 빠삭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의 일들을 정치적으로 보지도 않고 목소리 내지도 않는 점이 정말 크고요. 맞아요. 저는 그게 정말 망친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 뭐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거대하게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내가 꼭 의원이 되고 뭐 이런 거가 아니고 네.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안은 우리가 또 발굴해내고 이런 것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지. 꼭 뭐 어디 무슨 자리가 되고 뭐 시의원이 되고 도의원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치하는 엄마들 같은 자발적이고 사실 뭐 어떤 특별한 부상은 없지만 사회를 바꾸는 거죠. 내 활동으로 말만. 근데 이런 걸 해왔던 분이 정치까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커요. 식이 있고 아니면 뭐 변호사를 했어서 기자를 했어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우리 보통 정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헐 낫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신 당사자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시킴 씨가 이제 시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학부모 회장 활동도 하시고 또 민주당 활동도 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지금 장하나 활동가가 말씀하신 모든 대부분의 것들을 경험 속에서 일상 속에서 같이 네. 고민하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 많이 하고. 고민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정당에 가서 저도 정당 활동 해왔잖아요. 네. 남성 위주고 되게 그 뭐라 해야 돼 연령층도 3, 40대도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정치 활동하면서 별로 현응감이 없어요. 국회의원쯤 되면 내가 막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응감 있지만 내가 여성 당원으로서 지역에서 아무리 여기 뭐 시흥 같은 경우에도 시흥만의 문제 있잖아요. 뭐 과밀학급 문제라던가 뭐 지금 뭐 어떤 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는 이런 신도시 이게 시흥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신도시 회원들 다 얘기하거든요. 네. 지역의 정치인들은 얘기하면 뭐 해도 안 된다. 그건 이래서 안 된다. 중앙정부 이래서 안 된다는 말 정말 믿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안 된다는 하기 싫다. 얘 다른 말 같아요. 저 국어사전에 정치라는 그 해석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국민의 삶을 뭐 행복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치다라고 만약에 해석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만드는 삶이 정치다라고 다시 해석해야 돼요. 그런 시인이시죠? 저걸로 바꿔주세요. 네, 우시인으로 바꿔주세요. 괜찮아. 예전에 그 여성 연설 대전에 한번 나간 여성 적이 연설 대회. 네, 연설 대회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생활 정치에 대한 부분하고 또 그러니까 남자들이 경제 활동하고 뭐 요즘에 맞벌이 가정 여자도 하기도 하지만 육아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제, 그다음에 어떤 경제 에 관련된 시장 경제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교통편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여성들이 좀 그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정치와 가장 밀접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네, 이거 가사 노동을 하는 주부이지 않을까 싶어요. 당 활동을 하면서 사실 뭐 가장 큰 거는 그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정치라고 하면은 주부들이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밥 먹는 간단한 식사 자리, 티타임 자리에서 정치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제가 이제 따돌린다. 네, 너 또 정치 왜 얘기야? 저래? 왜 너 또 그런 얘기를 정치 얘기야? 해서? 너 또 뭐 아는 척이야? 어. 또 너 뭐 당 활동 뭐 하는 얘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꺼려지는데 그럼 과연 이걸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라면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유튜브에 어떤 게스트로 참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시흥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정치에 대해 외로움을 갖고 계신 분들 꼭 이 아래 댓글로 좀 댓글? 만남을 좀 남겨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달라고. 구독은 당연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 같이 하고 싶은 시흥에 계시는 분들 회원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미를 깨닫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있는 얘기가 본질적으로 정치 얘기인데 이거 정치 얘기하는 순간 밀어내고 맞아요.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우리가 좀 큰 틀에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서 유명한 신내림하는 산이 시흥에 있대요. 뭐 이따 가다 어디에 들리세요. 신내림을 분자봉이라고. 분자봉이요? 저 가까이 있는데 장활동이 이따 오늘 한 들렸다 바퀴 가시는 거 올라갔다 같아요. 가세요. 20대 출마하자마자 좀 이렇게 게시 좀 받아보세요. 거기 갔다 와가지고 약간 네. 사람 눈빛이 이상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갔다 왔거든요. 에너지가 좀 자, 오늘 게스트 두 분 모시고 여러 가지 또 말씀 나눴는데 이거 오늘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나와서 당사적 정치 또 우리가 몰랐던 어린이집 살인 유치원 문제 나왔고 특히 정치하는 엄마들 모이자 그리고 시흥에서도 장하나 활동가가 하는 것들 우리도 다 지역에서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이제 모여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 갖자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 싶고요.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분자봉 들렸다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재밌었어요.